강호, 미치다. 5. 광독 4. 수습책은 없었다. 이묵의 육신이 튀어오를 듯 꿈틀거렸다. 독에게 자극이 극렬하다는 의미였다. 광독은 양손을 덜덜 떨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실패고 성공이고 그걸 따질 겨를도 없었다. 일단 머리뼈를 닫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뇌공체를 적신 독액이 열린 뚜껑을 통해 허공으로 그 기운의 일부가 날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뇌의 대부분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곧바로 즉사였다. 이 실험의 또 하나 관건은 독액을 자극한 후에 재빠르게 머리뼈를 덮는 것이었다. 그래야 뇌의 깊은 주름이 오므라들면서 독액이 온전하게 뇌공체를 자극할 수 있었다. 광독은 얼른 머리뼈를 덮었다. 어떻게 바늘의 실을 꿰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뇌를 여는 순간도 신기했지만 뼈와 뼈를 이으면서 꿰매는 솜씨는 신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불과 반식경 만에 모든 일을 해치우고서야 이묵을 보았다. 턱은 바짝 지켜든 모습이었고 호흡은 거칠고 불안했다. 가슴의 기복은 마치 풍선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반복했다. 툭, 툭. 관자놀이에선 핏줄이 부풀면서 그대로 터질 듯 돋아나기도 했다. 입에서 개거품이 흘러나오면서 끄끄 억눌린 신음성도 계속됐다. 지랄, 새 새끼를 잡아 털을 몽땅 뽑아버려도 시원치 않겠군. 참담한 실패였다.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실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실패였다. 광독은 그 자리에서 벌렁 누웠다. 이묵의 판잣집 아니었다. 부서진 지붕 사이로 언뜻 몇 개의 무별이 눈에 박혀들었다. 혼망단을 복용한 것은 이묵이 아니라 광독 자신 같았다. 어떤 생각도 떠올리지 못한 채 그야말로 백치처럼 한동안 그렇게 누워있었다. 이묵의 신음소리도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시신으로 변했으리라. 마지막까지 실수만 하는구나. 광독이 별을 눈에 담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조삼과 이묵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한 시신은 바로 광독의 흔적이었다. 불과 며칠 남은 삶이었지만 신교의 척살대를 피해야 하는 것은 본능이었다. 벌떡 상체를 일으킨 광독은 그만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묵은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이승을 하직한 모양새였는데 가슴에서 작은 기복이 느껴졌다. 광독은 한 차례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분명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광독은 손을 뻗어 이묵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도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이묵의 왼쪽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박동을 확인했다. 불규칙했지만 선명하게 심장 뛰는 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지나치게 많은 양의 독액이었다. 죽기 전에 일어나는 회광반조와 같은 현상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묵은 아직 죽지 않았다. 광독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이묵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한 시즌이 지났다. 이묵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느닷없이 튀어오를 것처럼 또는 꽈배기처럼 꼬일듯이 경련과 몸부림을 치기도 했고 거친 숨을 헐떡거리기도 했다. 아니, 잠시 숨을 쉬지 못한 채 가슴을 부풀린 채 경직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다시 한 시즌이 지났다. 계속 지켜보던 광독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묵에게 손을 뻗었다. 살짝 닫혀있는 눈꺼풀을 열었다. 눈이 흐릿한 막에 덮여 있었다.
좌판에서 며칠 팔리지 않아 마시간 생선의 눈을 닮아 있었다. 광독은 흠칫 놀라면서 손을 놓았다. 정말 살아있는 게 맞기는 한가? 평생을 오직 한 가지에 몰두해왔던 광독이었지만 지금 이묵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광독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이묵을 지켜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다시 날이 어두워졌다. 꼬박 하루가 지났다. 광독은 이묵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살아있긴 하지만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최소한 이묵은 묻어줘야 한다는 마지막 양심 때문이기도 했다. 이묵의 판잣집은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사이 광독이 한 일은 조삼의 시신을 치우는 것이 유일했다. 판잣집 내부는 한 구석에 허름한 침상이 있었고 또 한 구석에 화로와 낡은 집기 몇 가지가 뒹굴고 있었다. 바닥은 그대로 맨땅이었다. 좁은 내부에서 잠을 자고 밥까지 해결하는 그런 구조였다. 광독은 한 구석의 바닥을 파내고 조삼의 시신을 구기듯 쑤셔받고는 시골 산을 뿌렸다. 살과 뼈가 녹아나는 역한 냄새가 났지만 이내 흙을 덮고는 아주 정성껏 밟아주었다. 그 이후에도 이묵의 경련과 몸부림, 거친 헐떡임과 간헐적인 경직은 계속됐다. 눈꺼풀의 흐림막은 더욱 심해진 것 같았다. 백태며 동공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묵은 여전히 끈질기게 숨을 쉬고 있었다. 두 번째 날의 새벽이 다가왔을 때 광독에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가슴의 통증이 찾아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고 지그시 움켜쥐는 그런 불쾌감이었다. 사지백회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육신의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고막을 먹먹하게 하는 지독한 이명도 이어졌다. 광독은 나무 토막이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무수한 생각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에 유쾌하지 못한 기억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떠올랐다. 어이없게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여자의 모습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묘족의 피를 이어받아 고양이 눈을 가진 산중에서 잔수를 파는 계집이었다. 펑퍼짐한 엉덩이, 유독 큰 젖가슴. 5잔 술을 팔아주자 서슴없이 치마끈을 풀었던 유녀. 그 계집과 어두운 숲에서 벌였던 격렬한 정사. 광독의 평생에서 몸을 섞었던 몇 안 되는 여자 중에 하나였다. 하필 이 순간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지 몰랐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이제 자신에게 허락된 삶은 하루가 채 안 된다는 것을 본능처럼 예감했다. 1시경 정도 다시 시간이 흘렀을까? 고막을 먹먹하게 하던 이명이 잦아들고 완벽한 탈진에서 서서히 회복되듯 몸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젠 정말 죽음이구나. 이 한마디를 내뱉고 광독은 괴상한 웃음을 흘려냈다. 우스웠다. 자신의 삶과 죽음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즐기게 삶을 유지해왔는지 모든 것이 우스웠다. 그야말로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한동안 허탈한 웃음을 흘리던 광독이 뚝 웃음을 멈췄다. 번쩍 정신이 든 표정이었다. 최소한 나는 후회는 없다. 내가 원했고 내가 추구하던 일을 하다 죽음과 만나는 것이 아닌가. 광독의 시선이 이묵을 향했다. 훨씬 편안해진 모습이었고 가슴의 기복도 규칙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넌 왜 아직 죽지 않는 것이냐? 숨이 끊어져야 어디에 묻어두던지 할 것인데 이대로 방치하고 떠난다면 장담하건대 몇 날이 지나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시신이 썩으면서 풍기는 악취가 지독해져도 기웃거릴 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그만 숨을 멈춰라. 그래야 내가 널... 중얼거리던 광독은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혹시 이묵이 살아난다면 자신의 엉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되찾게 된다면 혹시는 연병. 그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숱하게 겪었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 광독은 애써 떠오른 한 가닥 희망을 부정하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살아난다면...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이묵에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광독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고막을 먹먹하게 하는 이명과 사지백회에서 모든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가는 무력감이 반복됐다. 단지 반복만이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다. 이묵보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었다. 광독은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쫓기면서 항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했던 그였다. 신교에 잡힌다면 죽음도 편치 못할 것이다. 육신은 분시가 되고 그 참혹한 마지막은 그대로 자루에 담겨 신교로 옮겨질 것이 분명했다. 단호백은 입살의 명을 내려 죽음을 명령했고 광독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자신의 시신조차 제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광독은 죽어서까지 모멸을 당할 생각은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시신의 흔적마저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러자면 더는 이곳에서 머물 수 없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광독의 마음은 바빠졌다. 그래, 네 놈의 죽음에 이르던 그야말로 천우신주로 살아나든 그것은 운명에 맡기겠다. 하지만 혹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래도 나 광독이 몇 가지는 너에게 전할 것이 있다. 물론 네 놈이 고명한 내 의술과 독수를 깨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네가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는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묵이 듣던 말든 광독은 빠르게 중얼거렸다. 쫓기면서 발견했던 몇 가지 영역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히 공청서교와 비견된다는 천년설현시를 기련산에서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천고에 없을 기연이었다. 단지 천년설현실이 아직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부터 1년이나 2년 정도면 설현실은 1000년 만에 5개의 영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무병장수의 효능은 물론이고 최소한 백독불침에는 이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를 재구성한다는 황골탈퇴가 가능했다. 신교와 무림명에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천운으로 천년설현실이 열매를 맺혔을 때 광독이 그 기연을 만났다면 얼마든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연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이건 역시 기련살의 은밀한 구석에 위치해 있다. 전대의 괴팍한 노고수의 은거지를 광독은 실로 우연치 않게 찾아낸 것이다. 그 역시 엄청난 기연이랄 수 있었다. 하지만 천년설현실처럼 기연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기연이었다. 유령, 신마, 남옥, 한족과 생목인의 피가 섞여 동공이 청옥처럼 푸른빛이었다고 전해지는 전대무림의 기인. 진인 무공의 내력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무의 또한 중원무공 본류와 달리 파격적이며 상식을 벗어났다고 알려진 인물. 그럼에도 무림사상 몇 안 되는 탈마의 신세계를 열었다고 알려진 인물이 남옥이다. 사실 남옥은 정도 무림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도의 몸을 담은 것도 아니었다. 홀로 유유자적 강호를 종행했으며 그 시기도 불과 10년 정도였다. 그는 그저 강했다. 기형의 도에서 황홀한 무지개가 쏟아져 나오면 감당하는 자가 없었으며 답설무훈이나 부운행공, 육지비행술과 같은 전설적인 경공조회를 능가했다는 그의 보법과 신법은 여전히
무림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었다. 해서 보법과 신법을 합한 그의 경공조회를 유령신법이라 불렀고 그의 벼로도 유령신마가 된 인물이다. 광독이 유령신마의 은거지를 찾아낸 것은 신교의 추적 덕분이었다. 기련산에서 광독은 신교의 천라지망에 갇혀 더 이상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 광독은 꽤 오래된 공동묘지를 발견했다. 수백 기의 허름한 무덤 중에서 한 곳의 서판 밑에서 은밀한 통로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다. 광독은 미친 듯이 통로를 기어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는 마지막 생각이었다. 2장 정도 깊이로 내려간 무덤 안은 의외로 넓었다. 돌로 벽을 쌓았고 시신을 묻고 사용하던 물품과 저승에서 사용할 순장품이 정리된 공간, 그리고 제실로 사용하는 방과 같은 공간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제실에서 제단에 좌정한 채 좌하한 유령 신마 나목을 발견한 것이다. 나목은 자신이 사용하던 유령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좌정한 채 눈을 감고 죽어 있었다. 육신은 마른 장작처럼 변한 채 썩지도 않고 그대로 목내이처럼 변해 있었다. 제단의 뒤쪽 벽은 돌로 쌓아놓았고 돌의 곳곳에는 단검으로 예리하게 파헤친 것처럼 고대 생모고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나목이 좌정한 제단의 오른쪽에는 낡은 단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단지 안에는 벽곡단이 들어있는 것도 광독은 확인했다. 광독은 신교 척살 때 추적을 피해 그곳에서 보름 이상을 머물렀다. 광독은 옛 기억을 정리하듯 이목에게 부탁하듯 설명을 이었다. 유령신마 나목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돌에 새겨진 빼곡한 고대 생모고와 벽곡단으로 보아 무엇인가 새로운 무공을 심득하려 했음도 분명하다. 당시에도 이미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자가 대체 더 이상의 무공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생모고에는 까막눈이다. 대체 벽에 새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벽곡단 몇 개를 주워 먹으며 보름을 버틴 것만 기억난다. 나중에서야 무릎에 올려놓은 유령도의 도신에 신기막측한 유령 도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슨 소용이겠느냐. 꽁지에 불이 붙은 개처럼 신교에게 쫓기는 입장이었으니 다시 그곳을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혹시라도 네 놈이 그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겠는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했다.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무공의 힘이든 무엇이든 필요했다. 만약 네가 살아나고 혼멍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네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 썩을. 내가 결국 벽을 보며 말하는 것과 같다만 그래도 가슴에 묻어두고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녀석도 사내라면. 그 이후에도 광독의 이야기는 주저리 이어졌다. 한참을 내뱉던 광독이 문득 정신이 든 듯 이묵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나도 이젠 늙었나 보다.